비가 쏟아지는 산길에서 하진은 발을 헛디뎌 절벽 아래로 미끄러졌다. 아악, 그녀의 비명이 산속을 울렸다. 차가운 진흙이 그녀의 몸을 삼키려 했고 손톱으로 흙을 파헤치며 간신히 나뭇가지를 붙잡았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제발. 누가.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이곳은 강원도의 깊은 산속, 서울에서 도망쳐온 그녀가 홀로 서 있는 황량한 길이었다. 가족의 압박, 결혼 강요, 그리고 자신의 감춰진 마음 모든 것이 그녀를 이 산으로 몰아넣었다. 이제는 후회만 남았다. 왜 여기 왔을까? 그냥 포기할 걸. 그 순간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사냥꾼의 발자국처럼 단단하고 리드미컬한 소리. 하진의 눈에 희미한 형체가 보였다. 검은 레인코트 차림의 여자, 등에 활과 화살통을 메고 손에 사냥총을 쥔 채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은 비에 젖어 번들거렸고 짧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거기. 버텨. 그 목소리는 산바람처럼 날카로웠다. 여자는 재빨리 로프를 꺼내 나무에 묶고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지듯 내려왔다. 하진의 손이 미끄러지려는 순간 그녀의 단단한 손이 그것을 움켜쥐었다. 놓지 마, 내가 끌어올릴게. 그렇게 하진은 구원받았다. 산 위로 끌어올려진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여자를 올려다보았다. 가까이서 본 그녀의 눈은 깊은 숲처럼 검고 입술은 비에 젖어 창백했다. 고마워요. 하진이 속삭였다. 여자는 고개를 저으며 로프를 풀었다. 이 산에서 혼자 돌아다니는 건 미친 짓이야. 왜 여기 왔어? 그녀의 말투는 직설적이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걱정이 느껴졌다. 하진은 대답 대신 눈물을 흘렸다. 도망쳤어요. 집에서. 모든 걸 피해. 여자의 이름은 하루였다. 강원도 작은 마을 청평리에서 태어나 사는 28살 사냥꾼. 그녀의 가족은 대대로 산을 지키며 사냥으로 생계를 이어온 집안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하루는 홀로 산을 누비며 마을 사람들의 식량을 책임졌다. 그녀의 삶은 산처럼 고독하고 바람처럼 자유로웠다. 하지만 그날 하진을 발견한 순간 하루의 가슴에 이상한 파문이 일었다. 도시에서 온 이 여자, 부드러운 피부와 떨리는 눈빛이 그녀를 흔들었다. 하루는 하진을 자신의 오두막으로 데려갔다. 마을 외곽에 자리한 작은 집, 지붕에 이끼가 끼고 벽에는 사슴가죽이 말려있는 곳, 불을 피우고 뜨거운 죽을 끓여주며 하루는 하진의 옷을 벗겨 말리게 했다. 추우면 안 돼, 사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 하진은 부끄러워하며 몸을 웅크렸다. 이름이 하진이에요. 서울에서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다. 하루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하루야. 이 산의 주인이라고 할까? 여기서 지내. 내일 마을로 데려갈게. 그날 밤 비가 그치지 않았다. 오두막 안은 나무 타는 소리와 빗소리로 가득 찼다. 하진은 이불 속에서 하루의 등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어깨는 단단했고 팔뚝에는 사냥으로 생긴 흉터가 희미하게 보였다. 이런 사람을 만날 줄이야. 하진의 마음이 이상하게 설레었다. 서울에서 그녀는 항상 숨겨야 했던 감정을 느꼈다. 여자에 대한 끌림, 그것이 죄악처럼 여겨지는 세상에서. 가족은 그녀에게 좋은 집안 사위를 소개하며 압박했다. 하진아, 내 나이 되면 결혼해야 해. 우리 집안 망신이야. 어머니의 말은 칼날 같았다. 하루도 비슷한 짐을 지고 있었다. 마을에서는 그녀를 산의 딸이라고 불렀지만 속으로는 미혼의 늙은이로 손가락질했다. 사냥꾼으로 사는 여자가 결혼하지 않은 채 28살을 넘기자 마을 아주머니들은 수군거렸다. 하루 그 애, 남자 안 만나? 산에 홀로 사는 게 무슨 애 하지만 하루는 그 말들을 무시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래전 학교 시절 만난 여자아이의 그림자가 있었다. 그 아이가 서울로 떠난 후 하루는 산으로 도망쳤다. 사랑은 그녀에게 사치였다. 다음 날 아침, 하진은 하루와 함께 마을로 내려갔다.
청평리는 강원도의 전형적인 산골 마을이었다. 돌담집들이 빙 둘러싸인 광장, 아침에 피어오르는 연기, 그리고 시장에서 울리는 상인의 목소리. 마을 사람들은 하진을 보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하루야, 이 도시 처녀는 누구야? 노인 하나가 물었다. 하루는 웃으며 대답했다. 길 잃은 새야. 내가 돌봐줄게요. 하진은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마을에서 하진은 하루의 일상에 스며들었다. 아침에 함께 산에 올라 약초를 채취하고 오후에는 강가에서 세탁을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하루는 하진에게 산의 비밀을 알려주었다. 저기 봐, 그 꽃은 산국화야. 가을에 피면 붉게 물들어. 우리 조상들은 이걸로 사랑의 약을 만들었대. 하진은 웃으며 물었다. 사랑의 약. 진짜 효과 있어요. 하루의 눈이 부드러워졌다. 글쎄. 믿음이 있으면 될지도. 시간이 흘러 하진의 마음은 하루에게 기울었다. 그녀의 강인함, 부드러운 미소, 산바람 같은 자유로움. 밤에 오두막에서 불빛 아래 앉아 차를 마실 때 하진은 하루의 손을 스치며 떨림을 느꼈다. 하루 씨, 당신은 왜 혼자 사세요? 하루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산이 내 가족이야. 사람들 사이에 끼면 상처만 생겨. 그 말에 하진의 가슴이 아렸다. 그녀도 그랬다. 서울의 번잡함 속에서 진짜 자신을 숨겨야 했던 날들. 어느 가을날 마을 축제 추석 잔치가 열렸다. 광장에서 송편을 빚고 마상놀이를 보며 웃음소리가 터졌다. 하진은 한복을 입고 하루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예뻐요. 하진씨, 서울 처녀답네. 하루의 칭찬에 하진의 뺨이 붉어졌다. 그날 밤 달빛 아래 산책로에서 하진은 용기를 냈다. 하루씨, 나 당신을 좋아해요. 아니, 사랑해요. 그녀의 고백은 바람에 실려갔다. 하루의 눈이 커졌다. 하진아. 나도. 하지만 이 마을에서. 그 순간 하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하진아. 어디 있는 거야? 내 약혼자가 기다리던데. 당장 서울로 와. 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현실이 그녀를 덮쳤다. 하루는 그 통화를 듣고 조용히 물러났다. 그날 밤 오두막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하진은 울며 하루의 등을 안았다. 가지마, 나 때문에. 하지만 하루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가야 해. 이건 내 삶이야. 하진은 서울로 돌아갔다. 기차 안에서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산맥을 보며 눈물을 삼켰다. 하루씨, 미안해요. 그녀의 마음은 청평리에 남아있었다. 서울의 고층 아파트, 가족의 따뜻한 안이, 억압적인 포옹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하진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드디어 왔어. 내 약혼자, 민준 씨가 매일 전화하네. 좋은 집안이야. 우리 집안의 자랑이 될 거야. 하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메스꺼움을 느꼈다. 민주는 훌륭한 남자였다. 회사원, 착하고 안정적. 하지만 하진의 가슴을 뛰게 하진 않았다. 며칠 후 약혼식 준비가 시작되었다. 한복 가게에서 옷을 골라 입히는 어머니의 손길이 무거웠다. 하진아, 내가 이렇게 예쁜데 왜 혼자 있었어? 여자들은 결혼이 인생의 전부야. 그 말에 하진은 하루의 얼굴을 떠올렸다. 산에서 웃던 그녀, 손에 쥔 국화꽃. 그게 내 인생의 전부예요. 엄마.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한국 여성으로서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다. 한편 청평리에서 하루는 다시 산으로 돌아갔다. 사냥 중에 화살을 쏘아도 마음이 산만했다. 하진아. 왜 그랬을까? 그녀는 나무에 기대어 중얼거렸다. 마을 사람들은 하루의 변화를 눈치챘다. 요즘 하루가 이상해. 그 도시 여자 때문인가?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이 커졌다. 하루의 사촌, 영호가 다가왔다. 누나, 그 여자 때문에 그러냐?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 나 레즈비언인가 봐. 조심해, 영호의 말은 비수가 되었다. 하루는 화를 내며 소리쳤다. 닥쳐. 내 일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이 보수적인 마을에서 두 여자의 사랑은 금기였다. 하진은 서울 생활에 적응하려 애썼다. 민준과의 데이트, 회사 일, 친구 모임. 하지만 밤마다 꿈에 하루가 나왔다. 산길을 함께 걷는 꿈, 손을 잡는 꿈. 그녀는 몰래 청평리에 편지를 썼다. 하루 씨, 매일 당신을 생각해요. 이 사랑이 잘못된 건가요? 한국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편지는 마을 우체통에 도착했지만 하루의 손에 닿기 전에 영호가 훔쳐보았다. 이게 뭐야? 누나가 진짜. 그는 충격에 빠졌다. 가족의 명예, 마을의 평판. 영호는 편지를 찍고 어머니에게 알렸다. 하루의 어머니, 순자 여사는 딸을 불러 세웠다. 하루야, 이게 무슨 짓이야? 도시 여자랑 그런. 내가 미쳤어. 순자 여사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우리 집안은 산을 지키는 집안이야. 이런 스캔들로 어떻게 살아? 하루는 무릎 꿇고 울었다. 엄마, 그건 사랑이에요. 진짜예요. 하지만 순자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사랑. 그건 병이야. 당장 끊어. 마을 사람들이 알면 우리 다 망신이야. 그 소문은 바람처럼 퍼졌다. 마을 축제 때 사람들은 하루를 피했다. 사냥 의뢰도 줄었다. 하루는 오두막에 틀어박혀 지냈다. 하진아,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돼서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 한국의 시골 마을, 전통과 공동체가 강한 곳에서 LGBT는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야 했다.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로맨스, 현실에서는 박해였다. 하진은 이상한 예감을 느꼈다. 하루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SNS를 봐도 조용했다. 불안에 휩싸인 그녀는 결국 기차를 타고 청평리로 달려갔다. 마을에 도착한 하진은 광장에서 소문을 들었다. 하루 집에 이상한 일이, 그 도시 여자 때문이래.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오두막으로 달려간 하진은 문을 두드렸다. 하루 씨. 나예요. 하진. 문이 열리자 하루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다. 왜 왔어? 돌아가. 위험해. 하진은 안으로 들어서며 하루를 안았다. 소문 들었어요. 미안해요. 내 탓이야. 하루의 몸이 떨렸다. 아니야. 우리 탓이 아니야? 세상의 탓.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두막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불꽃이 춤추는 가운데 하진은 하루의 손을 잡았다. 민준 씨와의 결혼 취소할게요. 당신과 함께 할래요. 하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마을이, 가족이.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다. 영호와 순자 여사, 그리고 몇몇 마을 사람들이 들어섰다. 이게 무슨 짓이야? 순자 여사의 외침이 터졌다. 영호가 하진을 노려보았다. 내가 그 여자구나. 누나를 망치려는. 그는 하진의 팔을 잡아 끌었다. 하진은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다. 나요. 하루 씨. 하루가 앞으로 나서며 영호를 밀쳤다. 동생아, 그만해. 이건 내 선택이야. 혼란이 일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저런. 여자 둘이. 예순자 여사는 딸을 끌어당기며 울부짖었다. 하루야, 제발. 정상적으로 살아. 그 말은 하루의 가슴을 찔렀다. 정상. 이게 내 정상인데. 그녀는 하진의 손을 놓지 않았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이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요. 충돌은 밤새 이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떠났지만 상처는 깊게 남았다. 다음 날 하진과 하루는 산으로 피신했다. 깊은 숲속 국화꽃이 피는 골짜기. 여기서 지내자. 세상과 떨어져. 하진이 말했다. 하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만의 세상, 그곳에서 그들의 사랑은 피어났다. 손을 잡고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의 가을사는 그들에게 피난처였다. 하지만 현실은 멀지 않았다. 하진의 어머니가 전화로 위협했다. 당장 돌아오지 않으면 내 인생 끝장이야. 숲속 생활은 달콤 쌉싸름했다. 하진과 하루는 작은 텐트를 치고 강물로 씻으며 살았다. 아침에 일어나 약초를 채취하고 저녁에 불을 피워 국화를 볶아 차를 마셨다. 이게 꿈 같아. 하진이 하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다. 하루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꿈이 아니야. 현실이야. 우리 현실,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다. 하진은 서울의 삶을 털어놓았다. 회사에서 매일 웃으며 살아야 했어. 진짜 나를 숨기고. 엄마는 여자는 남자를 위해 산다고 하시고 하루는 산 이야기를 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 사냥이 내 유일한 친구였어. 하지만 이제 내가 있어? 그 사랑은 로맨틱했다. 달이 뜰 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별을 세었다. 저 별똥별, 우리 소원 들어줄까? 하진이 물었다. 하루는 웃었다. 들어줄 거야. 영원히 함께하는 소원 키스는 없었다. 그저 눈빛과 손길로 충분했다. 한국의 자연은 그들의 감정을 증폭시켰다. 바람소리, 새 지저김, 잎사귀 스침.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이 수색대를 보냈다. 하루를 찾아. 그 도시 여자랑 도망쳤대. 영호가 선두에 섰다. 하루는 하진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 동생아, 그만해. 우리 해치지 마. 영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누나, 내가 왜 그래? 가족을 배신해? 마을 전체가 웃음거리가 됐어. 그는 편지를 보여주며 소리쳤다. 이 편지 봤어? 내 사랑. 이건 병이야. 한국에서 이런 게 용납돼. 하루의 눈에 불꽃이 타올랐다. 병. 내가 뭘 알아. 이건 진심이야. 내가 이해 못해도 돼. 영호는 주먹을 쥐었다. 그럼. 마을에서 쫓아내. 엄마도 동의했어. 배신의 칼날이 하루를 베었다. 영호, 그녀의 유일한 동생. 가족의 대를 잇는 집안에서 그는 하루를 지키기보단 버렸다. 왜, 동생아, 하루가 속삭였다. 영호는 등을 돌렸다. 누나, 미안해. 하지만 이건 정상 아니야. 수색대가 텐트를 포위했다. 하진은 하루를 안으며 떨었다. 하루씨, 같이 도망가요? 서울로. 아니, 어디든. 하지만 순자 여사가 나타났다. 늙은 어머니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하루야. 집에 가자.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하루는 무릎 꿇었다. 엄마, 제발 이해해 주세요. 하진이는 내 인생이에요. 순자 여사는 하진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너도 고통스럽겠구나. 하지만 우리 마을은 변하지 않아. 전통이, 혈통이 그녀의 눈에는 후회와 사랑이 섞여 있었다. 한국의 어머니들처럼 딸을 지키려다 오히려 밀어내는 아이러니. 고조는 그날 밤 터졌다. 수색대가 텐트를 부수려 하자 하루는 사냥총을 들었다. 다가오지 마. 우리를 내버려 둬. 그녀의 외침이 숲을 울렸다. 영호가 앞으로 나서며 총을 빼앗으려 했다. 누나, 제발. 그 순간 발소리가 엇갈리며 총이 떨어졌다. 하진이 앞으로 나서 총을 주었다. 그만. 다치게 하지 마세요. 그녀의 손이 떨렸다. 총성은 없었지만 공기는 얼어붙었다. 마을 사람들은 물러섰다. 저런. 미쳤어. 누군가 중얼거렸다. 순자 여사는 딸을 끌어안고 울었다. 하루야,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니? 내 아빠가 살아계시면. 하루의 눈물이 흘렀다. 엄마, 아빠도 사랑하셨잖아요. 우리처럼. 그 말에 순자 여사는 침묵했다.
과거, 그녀의 남편은 산에서 만난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하지만 세월이 그 사랑을 가두었다. 그래. 미안해, 딸아. 그녀는 하진의 손을 잡았다. 너도 고생이 많았구나. 그날 마을 사람들은 돌아갔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하루는 영호를 용서할 수 없었다. 동생아, 내가 날 배신했어. 가족이라면서 영호는 고개를 숙였다. 누나. 나도. 두려웠어. 마을의 눈치, 미래, 배신의 뿌리는 공포였다. 한국 사회의 보수성, LGBT에 대한 편견이 가족을 갈라놓았다. 하진과 하루는 더 깊은 숲으로 이동했다. 이제 어떻게 해? 하진이 물었다. 하루는 미소 지었다. 함께라면. 뭐든 그들의 사랑은 시험대에 올랐다. 하진의 어머니가 변호사를 보내 위협했다. 재산 상속 취소할 거야. 당장 돌아와. 하진은 울며 하루에게 말했다. 가족을 잃을까 봐이 무서워. 하루는 그녀를 안았다. 나도 그래? 하지만 사랑이 더 커. 겨울이 다가왔다. 눈이 산을 덮었다. 두 사람은 추위에 떨며 버텼다. 기억나. 내가 처음 구한 그날, 하루가 말했다. 하진은 웃었다. 영원히 잊지 않을게. 그 추억이 그들을 지탱했다. 하지만 하루의 몸이 약해졌다. 사냥 중 다친 상처가 악화된 탓. 괜찮아. 그냥 피곤해. 그녀는 숨겼다. 겨울사는 잔인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추위가 뼈를 파고들었다. 하루의 상처는 감염되어 열이 났다. 하루씨, 병원에 가요. 하진이 울며 말했다. 하루는 고개를 저었다. 마을에 가면. 잡혀.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다. 하진은 결심했다. 내가 갈게. 도움 청할게. 그녀는 눈밭을 헤치며 마을로 내려갔다. 광장은 눈으로 덮여 고요했다. 순자 여사의 집 앞에서 하진은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제발, 하루씨가 아파요. 순자 여사는 하진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들어와. 이 집안은 따뜻한 온돌방,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 내 덕에 하루가 변했어. 더 강해졌다고. 그녀의 말에 하진의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 사랑이에요. 당신 딸을 지키고 싶어요. 순자 여사는 차를 따르며 말했다. 나도 젊었을 때 비슷한 사랑을 느꼈어. 하지만 세상이 용납 안 했지? 한국 여자들은 항상 희생해. 그녀의 고백은 하진을 놀라게 했다. 엄마도. 영호가 들어왔다. 누나. 미안해. 그의 눈은 붉었다. 내가 잘못했어. 소문 퍼뜨리고 배신한 거. 마을 눈치 피하려고. 하루의 동생은 후회로 무너졌다. 누나 사랑 지켜줄게. 병원 데려갈게. 세 사람은 함께 산으로 올라갔다. 눈밭에서 하루를 찾은 그들은 그녀를 들것에 싣고 마을 병원으로 데려갔다. 의사는 말했다. 감염이 심해. 빨리 치료해야 해. 병원 침대에서 하루는 하진의 손을 잡았다. 왔어. 고마워. 하진은 울었다. 바보. 왜 숨겼어? 마을 사람들은 병원에 모였다. 처음엔 수군거렸지만 순자 여사가 앞으로 나섰다. 우리 하루가 사랑 때문에 아팠어. 이 여자, 하진이가 구했지? 비난하지 마. 그녀의 말은 마을을 흔들었다. 아주머니 하나가 말했다. 순자 씨, 우리도 이해할게. 요즘 세상이 변하잖아. 한국의 변화, LGBT 인권운동이 서서히 스며든 탓. 하진의 어머니도 도착했다. 서울에서 달려온 그녀는 딸을 안으며 말했다. 하진아. 미안해. 내 마음 몰랐어. 민준과의 약혼은 취소되었다. 내가 행복한 게 제일이야. 가족의 용서가 하진의 어깨를 가볍게 했다. 영호는 하루에게 무릎 꿇었다. 누나, 용서해. 내가 내 편이 될게. 이 하루는 미소 지었다.
동생아, 가족이니까. 괜찮아. 치료 후 하루는 회복되었다. 봄이 왔다. 산 국화가 다시 피었다. 하진과 하루는 마을 광장에서 손을 잡고 섰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축하해, 하루야, 누군가 말했다. 그들의 사랑은 마을의 일부가 되었다. 한국의 작은 변화, 한 사람의 용기가 만든 기적. 하지만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다. 하진은 서울과 마을을 오가며 살았다. 우리 사랑, 세상에 알릴까? 그녀가 물었다. 하루는 웃었다. 천천히. 산처럼 서서히 그들은 함께 사냥을 나갔다. 황야에서 길을 잃은 그날처럼 이제는 서로를 발견한 길 사랑은 배신과 고통을 넘어 인간성을 되찾게 했다. 결국 두 사람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한복 차림으로. 순자 여사가 송편을 나눠주며 말했다. 이제 행복해라. 영호가 사진을 찍었다. 누나, 영원히. 하진의 어머니도 미소 지었다. 우리 딸, 강해졌네. 황야의 사랑은 피어났다. 한국의 산처럼 영원히.